안녕하십니까. 주식밖에 모르는 남자 주문남TV의 주문합니다. Just keep buying. 오늘 날짜 2025년 8월 30일이고요. 네, 테슬라에 대한 주가에 대해서 많이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지금 이제 국내 투자자들 중에 테슬라에 대한 많은 관심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사실 테슬라를 꽤 오랫동안 투자한 사람들은 꽤 많은 수익이겠지만은 어쨌든 뭐 3년, 4년 안에 투자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재미를 보지를 못하셨을 건데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투자의 세계는 제 선택에 따라 다른 건데 제가 만약 테슬라를 팔고 딴 데를 간다. 과연 그 종목에 대해서 큰 수익을 얻을까? 물음표라는 거죠. 왜? 미래라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기업 가치에 광분을 하셨다면 3년이든 4년이든 5년이든 6년이든 7년이든 시간이 아무리 걸리더라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투자 포인트 뿐만 아니라 그리고 테슬라를 이제 추적하면서 3년, 4년, 5년 이런 장기 기간 추적하면서 이 기업이 이거를 달성하겠다. 그걸 눈으로 보는 것까지 같이 나가야지 장기 투자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투자의 졸업 같은 개념을 받지 않을까요? 저도 놓친 거 꽤 많습니다. 보다 보면 이 종목 그때 담을까라 했는데 제가 선뜻 손이 못 갔거든요. 근데 결국 지나고 보면 주식이 많이 올라 있는데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선택의 과정이고 선택의 연속이기 때문에 아무튼 저는 이번에 꽤 오랜 기간을 뭐 지금까지도 꽤 오랜 기간 투자했지만 앞으로도 테슬라를 꽤 오랜 기간 투자를 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정보를 좀 꾸준하게 계속 올릴 목적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테슬라에 대한 소식 25년 8월 30일 날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테슬라 소식에 앞서서 이 현대차 노조 매년 보면요 현대차의 이 요구를 늘 기사화 되지만 결국 사측에서 들어주긴 한데 점점 이제 기업 외적으로나 기업 내적으로나 상황이 현대차가 매우 좋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지금이야 내연기관이 잘 팔리지만 앞으로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은 과연 현대차가 지금만큼 돈을 벌까요? 물음표란 거예요. 하지만 이제 현재 지금 벌어들인 돈을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해야 되는데 노조의 이 요구를 보면 참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정년을 만 60세에서 64세까지 연장을 하길 원하고요. 촉탁 계약직 2년 재고용 제도 대신 모든 조합원에게 제도적으로 보장을 하라는 거고 또 금요일 근무 4시간으로 단축해 주당 36시간 근무 체제를 도입해서 주 4.5일제를 주장을 했는데요. 그거에 맞춰서 1인당 평균 2천만 원의 위로금을 요구하고 이렇게 되면 사측 부담액은 8,200억 원 정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본급 14만 1,300원 인상에 전년도 순이익 30% 성과금 지급 상여금 750에서 900% 확대 등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돈을 당연히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일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겠지만 과하다는 거죠. 이만큼 받고 이제 기업 입장으로 이만큼 줘버리면은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고 현재 이번에 입사한 작년에 입사한 21년에 입사한 20년도 입사한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30세를 넘어 40세 50세 이제 현대자동차 허리가 됐을 때 그만큼 수익이 날까 물음표라는 거죠. 그들이 허리가 됐을 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R&D랑 투자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발목을 많이 잡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반대로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네, 이 사진 굉장히 유명합니다. 공장에 이제 모델 3가 잘 안 나올 때 먹고 자고 지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직원들도 CEO를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xAI는 7월 4일 그록 4 출시를 앞두고 엔지니어들이 밤샘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실 안에서 텐트를 설치해 숙소처럼 사용하게 했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그냥 했을까요? 당연히 이 사람들도 그만큼 돈을 많이 받겠지만은 돈 받는 만큼 일을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돈 받는 만큼 일을 하고 나아가 애사심을 갖고 그만큼 일을 한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받아서 하는데 중요한데 돈 받는 걸 떠나서 이 사람들은 이 그록 4를 성공적으로 출시를 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텐트 치고 먹고 자고 한다? 이거 과연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 역시 일론 머스크, 즉 CEO가 이러기 때문에 그 역시 XAI 그 직원들도 CEO에 따라 닮아간다는 거죠. 네, 이번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자율주행 버전 14, 네, 지각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것을 체험해 보신 분이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반면 웨이모는 여전히 로봇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에 잘 모르는 사람들이 로봇택시 하면 웨이모를 먼저 떠올리지만 현재는 이제 로봇택시 하면은 테슬라가 떠올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테슬라 FSD 감독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는데 이탈리아, 네덜란드, 일본, 스페인,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캐나다, 미국, 중국, 멕시코, 푸에르토리코 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가 태국에서 FSD에 대한 규제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발표했습니다. FSD가 엄청나게 뻗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를 신경 쓰지 마시고 이 방향을 꾸준하게 보고 있으면 주가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FSD의 확장 속도가 나라의 지역이 아닌 나라의 나라로 점점 확장을 할 수 있다고 여러분이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아크 인베스트에서 또 보고서를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 한 5개 정도를 만들었는데요. 일단 10조 달러 시장으로 아크는 보고 있습니다. 10조 달러는 이제 이 환율로 1경 4.4020조 원 정도인데요.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업은 2029년까지 전체 기업 가치의 약 90%를 차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전체 로보택시가 90% 차지한다고 하겠지만 그때 되면 또 옵티머스도 있을 거고 뭐 등등등 에너지 사업도 있을 거고 하겠지만 현재로 봤을 때 90% 차지할 수 있고요. 아크가 전망하는 약 10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택시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확보한다라고 하는데요. 기술이라는 건요. 일단 먼저 앞서 나가고요. 점유율을 차지해버리는 순간 이 점유율을 깰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 기업의 기술력에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라이딩 헤일링 서비스 요금이 현재 기준으로 마일당 2에서 4불, 현재 기존 서구권 라이드 헤일링 그러니까 100 이제 요 정도의 빌리언 정도를 보고 있고요. 1테러 그러니까 마일당 1불, 서구 시장에서 잠재적 승객 수요 마일당 0.6불, 고소득 국가에서 통근 이외의 수요 마일당 0.35불, 저소득 국가에서 호출 기반 가격 마일당 0.25불, 저렴하고 접근 가능한 자율주행.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보셔야 될 이 단가가 과연 앞으로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전 내려간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이 시장 규모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네, 시장 규모는 올라갈 것이고요. 가격은 내려갈 것입니다. 규모의 경제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율주행이 돌아다니는 것이 생각보다 작거든요. 근데 앞으로 뭐 100만 대, 1000만 대 늘어나면 당연히 비용은 줄어들 거고요. 다만 이 시장 규모는 점점 늘 것이고 지금 현재 10조 달러로 볼 건데 향후 시간이 지나서 이 달러의 규모가 점점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상상을. 그리고 수직 통합 제조가 참 테슬라가 강점인데요. 웨이모는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내년까지 약 2,000대의 차량을 추가합니다. 즉 여기서 포인트는 파트너들과 협력입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매일 5,000대 이상의 차량을 생산을 하고요. 오스틴 공장만으로 약 9일 만에 오스틴 도시 전체 호출 기반 교통 차량보다 더 많이 생산이 가능하고 26년 계획이죠. 연간 약 200만에서 400만 대의 사이버캡 생산은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사이버캡입니다. 사이버캡. 네. 여기서 봐야 될 포인트는 웨이모는 파트너들과 협력을 해야 되고 테슬라는 자기들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많은 것을 이제 빠른 속도로 생산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이 속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지역에 맞춰서 또 생산을 할 수 있고 이게 강점이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입니다. 테슬라는 웨이모보다 하루 40배 많은 실주행 데이터가 확보를 되고요. 글로벌 FSD 전체를 포함하여 900배 이상의 데이터 수집입니다. 하루에 40배인데요. 이게 하루, 이틀, 3일, 4일 누적이 되면 엄청난 데이터겠죠. 지도 구축 없이 데이터 기반으로 빠른 확장이고요. 테슬라 데이터는 다양한 지역을 포함해 AI가 엣지 케이스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되는데 사실 이제 엣지 케이스 특수한 자동차 환경을 볼 수가 있는 게 뭐 여러 지역이 있겠지만 미국 한정으로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데이터를 모으면요 한정되는 데이터가 모일 수밖에 없는데 그 지역이 한국 그리고 뭐 인도 중국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 가면 그 사람들 그 나라의 특성에 맞아서 다양한 엣지 케이스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특이한 엣지 케이스를 학습을 하면 테슬라에 대한 FSD가 점점 강화되겠죠. 근데 놀라운 거는 최근 웨이모도 데이터 컴퓨팅 자원이 자율주행의 핵심 변수임을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직 통합으로 차를 만들 수 있는 테슬라 데이터를 40배나 많은 매일 40배나 더 많은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테슬라 강점이 있겠죠. 그리고 나아가서 마일당 비용 테슬라는 라이다 또는 추가 하드웨어 의존을 안 하고 오직 카메라, 비전 하나만 하는 거죠. 웨이모보다 약 30에서 50%를 비용을 낮출 수가 있는데 이 비용 현재 기준이잖아요. 더 낮아지겠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승객들이 우버, 리프트보다 웨이모를 선호를 합니다. 저 역시도 만약에 택시를 탔을 때 택시 운전사가 뭐 정치적 성향, 자기들의 이야기 듣기 싫잖아요, 사실. 내가 택시를 타서 조용히 가고 싶은데 계속 말 걸고 대화 걸면. 근데 로보택시는 타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간을 저 혼자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람들과 부딪히기보다 혼자만의 공간을 많이 요구를 하는데 이 역시도 많이 반영이 될 거고요. 지난해 말 웨이모의 시장 점유율은 리프트를 넘었습니다. 내년쯤 우버를 추월할 가능성이 있는데 테슬라의 로보택시 확장이 결국 유리한 위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장 속도를 보면요, 텍사스주 오스틴 서비스 지역 확장을 단 65일 만에 이렇게 확장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이제 다른 뜻으로 말을 했는데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V14는 확실히 인간보다 나을 것이지만 10배인지는 모르겠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본인의 판단인 거죠. 아마 2배에서 3배인데 이것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꽤 충격을 먹을 건데 V15는 아마 10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점점 더 발전을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뉴멕시코의 2,500만 원 달러 규모의 새로운 메가팩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뉴멕시코 리오 아리바 카운티에 위치한 140메가와트 태양광 에너지에는 50메가와트 배터리 저장 프로젝트. 이제 연간 38,000 가구에 전력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전력을 생산을 할 수가 있고요. 필요할 때 전력을 저장하고 배급함으로써 지역 전력망의 신뢰성을 향상하고, 이것을 봤을 때 메가팩 배터리 사업도 열심히 순항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프랑스의 6천만 달러 규모의 새로운 메가팩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봤을 때 이 에너지 사업도 열심히 순항을 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옵티머스에 대한 원가 분석을 했는데 중국 로봇망을 통해서 분석된 옵티머스 원가는 3,880만 원인데 여기서 봐야 될 게 이 배터리팩입니다. 배터리팩 비중이 1.72%밖에 안 됩니다. 한번 볼까요? 촉각 액추에이터 25%, 원가에서 차지한 25%, 감속기가 19.5%, 골격이 23%, 손 부품이 17%. 그 외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사이버캠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전기차는 배터리 비용이 아직도 차량 제조 비용의 30에서 50%를 차지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줄일래야 줄일 수가 없다는 거죠. 짧은 시간에 비중이 낮아지기 힘든다는 거죠. 근데 옵티머스는 전기차가 50에서 80기가와트 뭐 요 정도 들어가는데 옵티머스는 2에서 3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으로 인해서 배터리 비중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나머지 액추에이터, 감속기, 골격, 손부품, 이거는 테슬라가 진짜 병적으로 이 원가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더 경쟁력이 있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아까 아카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로봇 택시가 엄청난 캐시카우 역할을 하겠지만 배터리 사업도 역시겠지만 이 옵티머스가 큰 캐시카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해봐야 이제 기다리는 시간 3에서 4년 정도 기다리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옵니다. 사실 그 전에 뭐 로보택시는 1에서 2년 안에, 그러니까 올해부터 내년, 내후년까지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올 거고요. 옵티머스는 그 이후에 바톤을 받아서 좀, 근데 에너지 사업은 꾸준하게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 이 정치적인 이슈가 있는데 새로운 정당 창당 포기하는 대신 2028년 대선에 다음 차기 대통령 후보 벤스를 전폭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 이슈도 좀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또 테슬라 소식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